제발 목주름에 신경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내가 목 쪽에 세로주름들을 치료하면서 발견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없을까요? 있지. 사실은 우리가 목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의사 선생님과 의료 종사자들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쉽게 얘기하고 친구 같은 여러분들의 5분 닥터 청담동 피부과 김원장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원장님, 오늘의 주제 목주름이지. 목주름. 사실 이전에도 다룬 적은 있어. 다룬 적이 있는데 제발 목주름에 신경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고 손등 주름에. 그래서 얼굴만 신경 쓰고 목 관리 안 하는 거기만 딱 보이더라고요. 그렇지. 목이랑 얼굴은 당연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이음새가 있는 곳이잖아. 그리고 얼굴과 몸을 연결해 주는 게 목이고, 얼굴과 목은 같이 보게 돼 있는데 거기서 어떠한 대조가 조금이라도 이루어지면 그 차이는 굉장히 크게 좀 느낄 수가 있거든. 목이 더 보였다는 거는 얼굴이 그만큼 더 젊어졌을 수도 있고, 목은 가만히 있는데 얼굴만 젊어지면 또 목이 상대적으로 더 나이 들어 보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목은 되게 중요한 부위이고 노화가 같이 될 수 있는 신체이기 때문에 같이 신경을 쓰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하거든. 제발 목에 신경 좀 쓰세요. 나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가 얼굴에는 참 많은 것들을 다 하거든. 대부분은 사실 얼굴에 우리가 포커싱이 돼 있는 건 맞잖아. 근데 얼굴을 하면서 목을 사실 굉장히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 1년 전쯤에 다뤘지만 목 쪽을 좀 다뤄보면서 어떤 시술들, 그리고 목주름의 종류,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다뤄보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어때? 괜찮아? 네. 오케이. 안 괜찮다고 하시면 안 하실 건가요? 아니, 해야지. 기본적인 질문인데 목주름 왜 생기나요? 노화지. 노화야. 목주름은 일단 노화 때문에 생기고, 얼굴과 목을 우리가 따졌을 때 목 쪽에 피부가 훨씬 더 얇아. 더 얇기도 하고 지방층도 훨씬 적기 때문에 노화가 더 빨리 진행되고 주름들이 훨씬 더 빨리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특징이 좀 있어. 목주름이 이제 가로주름이 있고 세로주름이 있잖아요. 그렇지. 예전에 가로주름은 노화가 아니다. 그렇지. 맞아. 목주름은 사실은 우리가 타고나는 지문과 같은 가지고서 태어나는 선천적이 굉장히 많고, 나도 얼마 전에 한 10년 전 사진인데 한 20대 초반 사진을 봤거든. 한 10년 전 사진을 봤는데 목주름 그대로 있더라고. 똑같이 있고, 그 전에 고등학교 때 사진을 봤었어도 주름이 그대로, 지금도 주름이 있어. 여기 보면 환자분들도 와서 이거 목주름 옛날부터 있었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가로주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피디님 얘기한 것처럼 그냥 노화 때문에 생기는 거라기보다는 타고나는 게 훨씬 더 많지. 사실 주름이라고 하는 거는 근육이랑 피부가 붙어 있을 때 근육의 결이 이렇게 있으면 그거와 직각으로 생기거든. 목은 특히나 사실 우리가 얼굴 표정은 사실 얘기할 때나 많이 쓰지만 가만히 있을 때는 많이 안 쓰거든. 근데 목은 정말 하루에도 정말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쓰거든. 지금 내가 얘기할 때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특히 운전할 때 옆으로도 보고 위아래, 그리고 핸드폰 볼 때도 살짝 내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진짜 하루에 몇천 번의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당연히 목에는 조금 더 많은 근육이 움직이면서 주름이 더 생길 수밖에 없지. 사실 가로주름은 아까 우리가 선천적으로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 여기에 주름이 이렇게 뭔가를 당기고 있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어렸을 때는 피부랑 근육이 잘 붙어 있다가 나이가 들고 하면서 탄력이 처지면서 얘네들이 분리가 되고 처지게 되잖아. 처지게 될 때 원래 있었던 가로주름은 당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걔네들은 가만히 있는데 위에서 자꾸 얘네들이 흘러져 내려오고 하다 보니까 주름이 있는 데는 당겨진 느낌이고, 얘네들은 이렇게 불룩불룩하게 처지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 미쉐린 타이어 혹시 알아? 미쉐린 타이어처럼 이렇게 줄은 있는데 위아래로 불룩불룩 튀어나오게 되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잉여살들이 많아지고 탄력이 꺼지면서 내려오는 그런 주름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사실은 우리가 얼굴에 할 수 있는 탄력 리프팅들을 같이 하는 것들이 되게 좋은 치료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얼굴에 하는 거를 그냥 목에도 하는 거예요? 그렇지. 탄력 리프팅을 할 때 우리가 탄력이 쳐졌다라고 할 때 할 수 있는 것들이 늘 얘기하는 양대산맥에 뭐 여러 가지 있잖아. 울세라 써마지급의 고주파 초음파를 하고 뭐 하면 사실 턱선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단 말이야. 근데 턱선 아래서부터는 목이거든. 턱선 아래서부터 우리가 빗장뼈, 그러니까 쇄골뼈까지는 목이라고 하는데, 그쪽 부분도 사실은 늘 얘기하는 이 면적 자체가 거의 비슷하고 되려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탄력 리프팅을 할 때는 목 쪽도 할지 말지에 대한, 왜냐하면 금액이 조금 더 들 수밖에 없지. 당연히 같은 면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라고 하면 목주름도 얼굴처럼 탄력 리프팅이랑 여러 가지들을 병행하는 게 사실은 좋은 치료가 될 수 있어. 사실은 아까 가로주름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었지만, 가로주름 말고 사실 노화가 진행된다라고 얘기할 때는 세로주름이 더 우리를 신경 쓰게 만드는 거거든. 세로주름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이렇게 접히는, 혹시 보여? 우리가 엄마
엄마들이나 아니면 40, 50대가 넘어가시는 분들을 보면 여기에 특히나 여자분들 목이 훨씬 더 얇다라고 했잖아, 피부가. 여기가 조금씩 이런 식으로 잡히시는 분들이 분명히 보이는 세로주름이 있거든. 근데 세로주름 자체는 우리가 노화 때문에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여러 가지 더 시술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집중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가 좀 있어. 세로주름은 꼭 노화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목에 피부가 얇아지고 하면서 생기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가 목 쪽에 세로주름들을 치료하면서 발견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쪽에 아래턱 쪽에 이런 골격들의 변화가 상당히 많이 생기거든.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있었던 턱이 혹시 보여? 이렇게 올라가면서 입꼬리가 처짐과 동시에 이렇게 올라가거든. 올라가면 이 옆에 있는 애들이 이쪽에 물리적인 구조가 작아지고 뼈가 작아지니까 걔네들을 싸고 있던 피부들이 아래로 내려온단 말이야. 여기 올라가고 호두주름이 생기고 이렇게 호두주름이 생기고 올라가면서 이 아래로 이렇게 처지는 세로주름들의 시작점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 그럴 때는 목 쪽에다가 탄력 리프팅이랑 여러 개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기 이렇게 생기는 호두주름의 치료, 없어져가는 골격에 대한 어떤 필러나 어떤 구조물을 좀 만들어서 여기를 채워주는 것들도 그 바로 아래 구조물인 목에 대한 주름을 없애는 거에도 되게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치료가 좀 될 수가 있어. 그러면 얇은 피부를 두껍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사실은 그 피부 장벽이라는 얘기거든. 피부 장벽. 그러니까 진피층을 두껍게 한다는 건데 거기에는 스킨 부스터가 당연히 있지. 스킨 부스터 중에 뭐 있지? 라이쥬란. 레이쥬란이 있지. 리쥬란은 사실은 뭐 여러 정소에서 나온 DNA를 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집어넣어서 우리 진피층을 강화시킨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시술을 나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 그래서 이쪽에 한 2에서 4cc 정도를 이 아래쪽에 피부가 얇아지면서 점점점 그 칠면조 주름이 생기는 데다가 얘네들을 집어넣고 아래쪽에 계속해서 재생을 시키고 피부 장벽을 두껍게 하면서 그렇다고 즉각적으로 좋아지지 않아. 당연히 그거는. 하지만 우리가 노력을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로 그런 스킨 부스터 또 스킨 보톡스 이 두 가지를 또 이용해서 피부를 좀 타이트닝하면서 피부 장벽까지 좋게 하면 그것도 되게 좋은 치료가 될 수가 있어. 선생님 근데 저는 아직 이제 서바지급까지는 부담이 되고 혹시 집에서 좀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없을까요? 있지. 사실은 우리가 목이 주름이 생기고 잔주름이 생기고 하는 것 자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아까 있다라고 했지만 수분이 빠지고 유수분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혹 어떤 분들은 유수분 그리고 로션 자체가 전혀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내가 몇 번 봤거든.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로션을 바를 때도 목 쪽에 정확하게 바르고 가로주름이라도 그 안에 깊숙하게. 바세린 요새 굉장히 또 화두잖아. 핫하지. 근데 바세린도 많이 바르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보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래서 보습을 우리가 끝까지 해주면서 목이라고 하면 여기 쇄골뼈까지라고 말씀드렸지만 고개를 돌릴 때 이 어깨로 이어지는 이 살까지도 이쪽 승모근까지도 우리가 벌어졌다가 줄어들었다 하기 때문에 보습이 안 돼 있으면 거기가 더 쭈글쭈글해질 수밖에 없겠잖아. 솔직히 그래 안 그래? 보습을 정말 이 아래 상의 쪽은 많이 해주시고 이게 근데 끈적끈적하고 싫어서 막 잘 때 베개에도 묶고 되게 싫어하시거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와 범위를 잘 생각하고 만들어서 보습하는 것들도 굉장히 좋은 치료 방법이야. 꼭 하시고 바세린 요새 바세린에 관한 영상이 엄청 나도 오늘 봤거든. 좀 그것들도 참고하시면 내가 볼 땐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선크림을 바를 때 밖에 나갈 때도 선크림을 목까지 다 바르셨으면 좋겠어. 사실 좋은 방법이지. 얼굴에 투자하는 만큼 목에도 투자를 그렇지. 얼굴과 목은 똑같이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얼굴에 들어가는 비용만큼 목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어느 정도의 지출할 수 있는지는 개개인마다 틀리긴 하지만 지금 이 내용을 갖고 조금 더 계획을 세우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차근차근히 또 계획을 세워보시면 보다 젊게 사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목주름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되면 또 컨텐츠를 찍도록 하고 할 테니까 목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노화를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준비한 컨텐츠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